여러분 2022 수능 예시문항은요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모평은 그 이정표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안내문 같은 건데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실에 예시문항을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내려봐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잘 스스로 구별을 해서 더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내가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에서도 그렇고 문학에서도 그렇고 그에 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선택 과목도 그렇죠. 자, 여기 예시문항 16번에서 이제 21번 지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주제 통합 세트의 그런 지문 구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주제 통합의 지문을 구성하는 방법은 현재 평가원이 보여준 방식은 지금까지는 크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일단 이 첫 번째 방식은 바로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대비입니다. 어떤 특정 화제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이렇게 지문을 구성해서 이제 살펴보게끔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동양과 서양을 떠나서 아예 가와 나의 상반된 주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비가 되게끔 특정 관점 대비가 되게끔 내용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가와 나 자체가 이제 병렬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가에 나에 함께 제시가 되는 거죠. 물론 공통화제에 관해서 그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평가원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예시문항에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이제 취했었냐면 여러분 가 시작할 때 보세요. 춘추전국시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건 여러분 우리 중국 동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요. 이 나에 뭐 모차르트라는 이름 막 보이고 한슬리크라는 이름 보이죠? 이거 동양 사람 아니겠죠? 서양입니다. 그러면 음악과 관련하여 동양과 서양의 관점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모는 어땠습니까? 육모에서도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가에서 서양의 관점 입장 설명하고 있고요. 나에서 동중서와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동양의 관점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예시문항과 그 다음에 이번 6월 모평의 주제통합 지문 구성 방식은 같은 거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관점 입장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좀 보면 두 개의 입장이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가 있는 좀 대비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가와 나의 내용을 읽는 데 있어서 특정 그런 공통 주제와 관련하여 공통 화제와 관련하여 공통점, 차이점 그런 정보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죠. 공통점, 차이점을 특히 잘 유념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관련 정보 주목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제 통합 세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용상에 있어서 관점 입장을 비교하고 즉 그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내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두 글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문항 16번을 보면 가와 나의 글에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내용을 주고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서술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거를 판단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문항은 여러분이 이 예시문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월 모의평가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문항으로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앞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관점 입장을
견주어야 한다. 같이 묶어서 공통점 차이점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게 문제로도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 사고에 관한 그런 유형이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주제 통합 세트에 관한 뭐 여러 지문, 뭐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풀겠죠. 근데 그런 그 주제 통합 세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트는 어떤 세트냐면 그 세트 문항들의 전개 방식과 관련하여 가와 나의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가와 나를 엮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게끔 요구하는 문제가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면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세트다, 그렇지 않은 세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세트들 너무 여러분 그런 세트에 연연하지 말고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전개 방식에 있어서의 비교,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는 세트, 이건 정말 좋은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독설동 과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보세요. 가나를 읽고 주제, 관점, 내용 등에서, 자, 요게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제, 관점, 내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하기인데, 이 지점을 자, 문제의 포장만 바꿔서 문제의 형태만 바꿔가지고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이거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6월 모평 이제 4번 문제 보겠는데 어때요? 앞에 예시문항에서 본 전개 방식 비교하는 것. 형태만 조금 포장만 달라졌지 묻는 것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여기 8번 보세요.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양 학자들이 이제 견해를 이제 보게 해줬고, 선택지를 이제 여기 보면요. 선택지를 보면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건 가에 있었어요. 즉 서양의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제시가 돼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지금 뭐랑 연결짓고 있냐면 동중서의 제1론. 이건 동양의 것이에요.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것을 함께 묶어서 통합적으로 이걸 연계해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지를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견해 주장을 엮어서 또 역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에서도 자, 나의 글에 동중서와 주위의 견해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학자, 철학자들의 견해 주장을 역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선택지도 본다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 이런 거는 역시 서양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덕이라는 이런 동양의 내용 요소와 연결해가지고 이런 서양의 이런 이론과 연계해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 견해 주장을 통합적으로 엮어서 사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도 꼭 나온다.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온다는 걸 알고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지문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 꼭 나온다는 걸 강조할 건 뭐냐면요. 예시문항에서 데카르트의 견해주장을 설명하는 이런 철학 지문이 있었습니다. 견해주장에 관한 내용은 꼭 나온다 생각하세요. 수능에 꼭 나온다. 그래서 견해주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견해주장을 잘 이해를 한다는 건요. 개념과 함께 잘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지문 예시문항에 이제 나온 건데 기술 관련 지문이죠. 이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충전과 관련하여 그 원리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낯선 개념은 나오겠죠? 네, 낯선 개념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정도 나오고 원리 방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PCR과 관련해 가지고요 강조했던 게 어떤 정보들이었습니까? 개념, 원리 방법, 과정이었잖아요.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원리 방법, 과정이 결국 핵심 출제 요소였습니다. 그 개념, 원리 방법, 과정에 관한 내용이 꼭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